안녕하세요. 나의 책장의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오를 땅만 산다라는 옥탑방 보보스라는 필명을 가지고 계신 김종률 원장님의 책입니다. 저자인 김종률 원장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그 이후에 한국미니스톱, 그 다음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GS 리테일, 위메프 등등을 거치면서 점포 개발 쪽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업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강남역 쪽에 이제 김종률 아카데미라는 학원을 개원을 하셔서 교육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책의 내용에서 첫 번째 던지고 있는 화두는 주택 투자, 토지 투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인용해 보면 흔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택은 토지만큼 적정 가치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투자하는 분야는 절대적으로 아파트 분야가 많겠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라는 것은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가치라면 수익이 난다거나 아니면 원가 대비 일정 부분 수익이 난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나 아니면 국가 정책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나 심리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게 되면 그 주택 가격에 대해서, 주택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이건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아파트와 토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장 규모를 따지면 아파트가 전국에 약 1000만 호, 토지는 전국에 한 4천만 필지 정도 있는데 연간 거래량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아파트는 130만 건, 토지는 110만 건 정도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약 10% 정도가 매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토지는 전체의 한 2, 3%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래량을 떠나서 상대적인 거래량을 보면 토지는 아파트에 대비해서 상당히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률은 아파트가 토지보다 높았고요. 최근 10년간의 수치를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폭, 국가의 정책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에 따른 가격의 변동폭은 아파트가 토지보다 2배 이상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라는 물리적인 속성 자체는 상당히 규격화되어 있지만 입지나 세대수, 브랜드 아니면 국가 정책 심리에 따라서 가격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 거래량이 많은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토지의 경우에는 거래량도 적고 가격 변동폭도 적지만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용도 지역이나 이용 사항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토지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럼 토지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인데 여기에서 본문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토지에 투자를 할 땐 2가지만 알면 된다. 우선 장래에 시가지가 될 땅을 알아야 한다. 시가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호재가 있어서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할 때도 일정하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 만에 10년간 오를 부동산 가격이 거의 전부 다 오른다. 그래서 결론은 토지 투자를 할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오르는 시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쉽게 대중적으로 풀어서 쓰긴 하셨지만 이걸 공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택지 개발을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전체를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있는 토지를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개발 호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수용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법령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신규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법령들, 기존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법령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건축법, 산업, 물류, 유통, 관광, 체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들어갈 때 준용하게 되는 대부분의 법령이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 조서나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계획 열람하고 기존에 있는 소유자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 인정 신청을 하고 사업 인정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저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실제화되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지와 물건 조서가 작성되고 보상 계획이 열람되는 시점, 구체적으로 누가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기존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시점에 토지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개발 호재가 아닌 곳에 대한 토지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돼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를 한다. 그것과 관련된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첫 번째는 농지와 임야를 비교하고 있는 구고요.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생산 녹지 지역이나 자연 녹지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네 번째, 주거 지역 안에서의 용도 지역의 등급들.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 이 얘기는 좀 풀어보면 이런 거죠. 특정 토지가 개발되는 경우에 있어서 아까처럼 수용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용도 지역이 상향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관련된 법령은 신규 택지의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택지가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택지 외에는 농지나 임지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새로 토지가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들도 있어요. 농지는 농지법, 산지는 산지관리법, 그 외에 자연환경과 보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다 풀어놓고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용도지역 중에 투자가 가능한 용도지역과 투자가 불가능한 용도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눴을 때 도시지역 안에서는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중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투자가 가능한 곳이고 그렇지 않은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투자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용도지역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관리지역 안에서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투자가 가능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의 경우에는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들이 기본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용도지역과 그렇지 못한 용도지역이 있는데 투자가 가능한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윗단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될수록 투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시점을 잘 파악을 해서 변경되기 직전에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주택 투자 대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주택 투자 대비 토지 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토지를 투자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한 방향. 첫 번째는 토지가 전면 개발되는 경우와 기존에 있는 토지가 상향 조정되는 경우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지가 전면 개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시점을 잘 파악해서 적어도 사업 시행자와 보상 계획이 시작되는 경우에 토지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용도 지역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용도 지역이 보존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투자가 가능한 용도 지역과 투자가 불가능한 용도 지역을 잘 구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투자의 관점에서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긴 하지만 반대로 저희 평가의 관점이나 일반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토지의 이용도가 어느 시점에서 집약이 되고 어느 시점에 그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지를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오를 땅만 산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